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소장입니다. 여기는 7마리 고양이들과 중년부부가 사시는 집이고요. 고양이들 키우시는 분들 알겠지만 오줌 테러라든지 놀이공간의 부재, 가구의 손상 이런 것들이 늘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풀었는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관입니다. 꽤 넓죠. 다묘가정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라도 고양이들이 택배 같은 거 받고 할 때 튀어나갈까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굉장히 넓어서 이번에 좀 특별하게 이렇게 양쪽에서 큰 짐 옮기고 할 때는 이 문도 넣을 수 있어요. 시트를 이렇게 설치했는데 밑에 구조물이 하나도 없고 얘가 딱 캔틸레버처럼 떠 있죠. 이게 대리석이에요. 기둥을 만들어서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벤치를 만들었는데 진짜 아름다운데 진짜 힘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복도인데요. 굉장히 복도가 길죠. 이게 뭔지 아세요? 고양이 화장실이에요. 고양이 화장실이 군데군데 있어줘야 고양이들이 중간에 실수를 하지 않고 볼일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벽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고양이 화장실을 만들 수 있게 됐고, 화장실 위쪽은 이 안쪽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갔겠죠. 그리고 상부는 다 수납장으로 또 디자인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환기장치가 들어있어요. 전열경기 시스템 중에 환기장치들이 천장에 깔려 있어서 그 배관 하나 따가지고 여기다 꽂아놨어요. 환풍기처럼 작동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시납으로 이렇게 그 냄새들이 좀 뽑아서 밖으로 바로 내보내니까 별건 아니지만 꽤 괜찮은 디테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뭘까요 도대체? 고양이들 놀이터, 제2의 거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원래는 여기가 일반 조그만 방이었어요.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건물이 기둥식 구조를 베이스로 한 건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보와 기둥과 바닥 슬랩으로 이루어진 구조다 보니까 구조 변경을 좀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었다. 되게 재밌는 장치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 이런 디테일한 설명들은 김미연 디자이너님을 모셔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가족분들이 고양이 동산이지만 너무 고양이 동산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니즈를 주셨어요. 사람이 쓰는 제작 가구인 것처럼 보이나 고양이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놀이동산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랍장 2개,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플랩장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양이들이 쓰는 화장실 공간이에요. 이 앞으로는 이제 집사님들이 고양이 모래를 갈아줄 수 있는 개구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으로 올라와서 이제 이 공간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저희가 만들어드린 멋진 책장은요, 아래랑 위가 다 뚫려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도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고양이 놀이기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렇게 아크릴 도어를 열고 닫음으로써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고양이들에게 활력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은 고양이들이 볼 수 있는 고양이 TV인데요. 시티뷰를 보실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 앉아서 광합성도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고양이들이 바깥을 내다보다가 발톱으로 이렇게 긁을 수가 있게 되죠. 일반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찢어져요. 고양이들이 다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안전 방충망으로 진행을 해드렸어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다묘 가정의 경우에 퇴로 구성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양이들도 자기들끼리 서열이 있는데 작은 고양이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퇴로가 없을 때 이 공간에서 벌벌 떨게 되고 이 공간을 싫어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끊이지 않는 퇴로 구성을 계획을 해드렸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현장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제품이고요. 저희가 따로 판매하진 않습니다. 팔고 싶네요. 여러분 설명 들으셨죠? 어떠셨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서. 제가 좀 전에 소름 돋는 걸 발견했는데 내가 원래 이거 처음 봤거든요? 제가 오자마자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로봇 청소기 방이래요. 아,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 짭짜리 공간을 안쪽에 이용해서 만드는 거 보니까 변태들이에요, 우리 팀원들은.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손님 중에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실 때는 뭔가 좀 약간 그분을 위해서도 공간이 배려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 우리는 같이 살잖아요. 서로의 공간을 어떻게 분리하고 존중할 것인가가 이 계획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고양이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고양이들이 공간이 변하거나 그런 변화를 되게 좋아하는 동물이래요. 요런 문 같은 것들을 요렇게 열어놓거나 요렇게 조금 닫아놓거나 했을 때 고양이들이 뭐지? 환경이 변했나? 되게 신나는데요. 이렇게 싹 밀어주면 얘가 딱 이거 기본이니까 네. 자, 공룡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너무 멋있죠? 여기가 거실이에요. 이 뷰를 어떻게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고양이들과 고객님들이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가가 이 큰 레이아웃의 가장 핵심이지 않았나. 이쪽에 보시면 엄청 멋있는 장치가 있죠. 이 장치가 뭐냐? 고양이 화장실이에요. 고양이 습성에 대해서 되게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걸 알았어요. 나는 고양이들이 되게 독립적이고 그래서 사이가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싫어하는 애가 화장실을 쓴 데는 안 가서 열받아서 딴 데다 이렇게 칙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안 곳곳에 되게 여러 군데 오줌을 쌀 만한 구석구석만한 화장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거실에는 저런 자연 뷰 말고도 고려해야 할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양이들이 코너에 오줌 스프레이를 되게 자주 한다고 고양이 전문가가 해주셔서 그러면 벽에 소파를 딱 붙이면 딱 그 코너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저 소파를 벽에서 한 30cm 앞으로 띄웠어요. 그리고 이 소파는 정말 대단한 소파입니다. 펜지 디자인에서 제작을 해주셨고요. 이 패브릭 소재가 선브렐라라는 외부 가구를 만드는 데도 쓰이는 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햇빛에도 엄청 강하고 비가 왔을 때 스며들기 전에 물이 증발한다고 해요. 그만큼 이런 방수 기능이 탁월하고요. 고양이님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락스를 희석시켜서 이곳을 청소해도 끄떡없는 원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페트, 고양이나 이렇게 발톱에 걸리는 이슈가 있어서 볼론이라는 브랜드의 이 러그를 찾았어요. PVC 소재로 이렇게 위빙이 되어 있고 수분이 그 아래로 침투해서 이렇게 바닥에 배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카페트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 이 마감재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마루가 아니에요. 벨기에산 라미네이트로 만들어진 마루래요. 그리고 얘가 현관식으로 돼 있어서 요 이음매들이 꽉 잠겨요. 뭔 말이냐? 방수 마루라는 얘기입니다. 물을 쏟아도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완전 원목 질감인데 원목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벽체도 약간 패턴이 있죠. 헤라를 들고 손으로 미장하듯이 저희가 마감을 그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디자인 회사들이 이거 스페셜 도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디자인적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저희는 그런 용도로 쓴 건 아니고요. 우리 고양이들이 오줌 테러를 할 때 엉덩이를 탁 치켜들고 여기 이렇게 스프레이를 착 뿌린대요. 발수 도장이에요. 물을 이렇게 착 뿌려도 물이 흘러내리는 벽재와 바닥재가 1대1로 만나게 디자인해서 여기를 기밀하게 코킹으로 실리콘으로 꽉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여기가 이 스크래치 굉장히 강해요. 여기서 막 할 텐데 열받아가지고 6개 회사의 샘플을 다 받았어요. 돈 주고 샘플 발라진 거에다가 오염 테스트도 해보고 스크래치 강도 테스트도 했는데 이 제품이 그나마 사용할 만한 가장 괜찮은 제품이었어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패턴도 고급스럽고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원래는 이 조그만 발코니였죠. 시원하게 확장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시원하게 시스템 창호로 넣었어요. 왜 이렇게 접근하게 되었는가? 현관에서 집 안에 들어섰을 때 가장 처음 보이는 그 복도 끝에 멋있는 그 무언가가 발코니 창문이었어요. 인망도 이만큼 내려와서 너무 좀 아쉽잖아요. 특별한 기능을 원하시지 않아서 확장을 해서 고양이들 거실로 만들면 좋겠다. 아까 저기 우리 고양이 놀이공간이 시티뷰라 말씀드렸죠. 여기는 마운틴 뷰. 저희가 왜 이렇게 라운딩을 줬느냐, 저는 이 디자인이 되게 건축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매스한 기둥이 서로 박혀 있고 그 안으로 딸려오는 느낌. 나머지 것들은 우리 또 김면 디자이너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묘 가정에서는 자연스러운 공간 구성과 퇴로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양이들 동선이 끊이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마련했는데요. 왼쪽에 보면은 이제 캣타워가 이렇게 있고 그 위로는 캣 브릿지 그리고 캣 스텝으로 연결되는 동선이 있어요.
고양이들은 수평 구조보다는 수직 구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단차를 내서 구성했습니다.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미끄러울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교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요. 캐스텝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위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계속 교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성품과 결합해 드렸습니다. 주방 곳곳에 이런 창문 아래에 턱을 만들어 놨는데요. 단열을 하면서 이 벽을 끌어냈어요. 고양이들이 바깥 풍경도 보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얘가 라운드가 되면서 안쪽으로 수납 공간을 좀 마련해 드렸어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 방석을 놓게 되면 숨숨집이 되는 거고, 화장실을 놓게 되면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화장실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여러분 다이닝 공간입니다. 여기가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저 공간에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감하게 이 벽은 꼭 철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식탁에서 보이는 게 뭔가가 중요하겠죠.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도 식탁을 바라볼 텐데 거울에 비쳐서 보이는 이 거실과 뒤로 비치는 저런 자연적 풍경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원래 다용도실 공간이었는데요. 다용도실 출입구가 여기 있지 않았어요. 원래 반대편에 있었는데 구조 변경을 해서 출입구를 이쪽으로 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여기가 레일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시점으로 보시면 식탁 쪽 브론즈로 되어 있는 거울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현관에 들어서면은 스타일러 앞쪽에 있는 저 가구도 브론즈 경으로 되어 있죠. 근데 보세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자연들은 창 밖에 다 있는데 저 거울에서 여기에 지금 이 자연 풍경을 딱 비추죠. 그리고 이 거울에서 거실에 있는 저 아름다운 자연을 비추고 있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제일 내밀한 곳들에 거울이 있을 뿐인데 마치 외부 환경에 들어온 것처럼, 그럼 내가 출근할 퇴근할 때 걸어가면은 이렇게 멋있는 자연이 거울 뒤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지될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슬쩍 인지되는 순간 저는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 이쪽에 있는 벽을 철거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철거를 하고 나니까 소파 뒷벽에 있는 구조벽, 구조 기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주방하고의 이 벽이 라인이 없어져 버렸어. 여기 아일랜드 보시면 진짜 으다다하죠. 파워풀하고. 근데 여기 코너가 이렇게 라운드로 말려 있습니다. 왜냐? 얘가 이 어떤 라인하고도 지금 맞지 않으니까 좀 튀어나와 보이죠. 그런 상세함에도 있고, 고객님이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부딪히신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저희가 이렇게 라운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서가전도 좀 많으신데 멋있죠. 평소에는 엄마 아빠 있을 때는 고양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꺼내 쓰고 요리도 하다가 들어갈 때는 쫙 닫아주고, 이러고 이제 일하러 가시면 고양이들이 이제 들어가고 싶으면 못 들어가겠죠. 안방 입구 앞인데요. 이 방에 들어가는 손잡이가 일반적으로는 핸들이 없습니다. 고양이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 문을 여는 법을 안 돼요. 팔을 쭉 뻗어가지고 문을 잡고 당겨서 우르르 뛰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고양이들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얘는 이렇게 누르면 돼요. 저렇게 손잡이가 어떤 문을 당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움직이죠. 문을 닫을 수 있게끔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있는 경첩이거든요. 얘를 조절할 수 있는데 문을 열 때는 밀고 들어오시고 고양이들이 열어놓으면 뛰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닫히게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열어놓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뒤에 가시면 이렇게 딸깍